안녕하세요. 배탈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 추석 2025 긴 추석 특집 두 번째 편입니다. 그 성적을 결정하는 요인인 어떻게 대학을 결정하냐. 지난 방송을 보고 이걸 보시면 매우 좀 더 이해도가 높다. 물론 지난 방송을 안 보고 이것만 보셔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난 방송을 보고 보셔라. 그럼 더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어차피 지금 뭐 추석 때 차 안에서 듣거나 어디 가시면 들으시면 시간 많으시니까 들으시고.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일단 좀 나눴어요. 이렇게 급을 좀 나눴어요. 이제 S급은 이제 의대를 갈 수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다. 요 수준. A급은 서성한 이상, 서연고, 서성한 이렇게 대입 경쟁이 가능한 수준. B급은 이제 인서울 진학이, 물론 인서울이 다 마음에 다르겠지만 어쨌든 인서울 경쟁이 가능한 수준. 그 다음에 C급이 거점 공립대 경쟁이 가능한 수준. 근데 저는 이 C급까지가 실질적인 대입 경쟁이다라고 보고 D급은 그냥 성적 맞춰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성적을 맞춰서.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제가 첫 편에서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뭐가 있고 없고 작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제가 좀 쉽게 약간 게임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천적인 지능이 뛰어나, 되게 똑똑해. 자, 영재야. 근데 환경 좋지 않아. 환경도 좋지 않고 집에 돈도 없어. 교육에 관심도 없고 부모님이. 하여튼 그래. 뭐 그런 상황이야. 아니면 뭐 본인이 안 계신다.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랐다. 근데 지능이 뛰어나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얘가 뭐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일반적인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한다고 가정하에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 S급 경쟁이 됩니다. 그만큼 지능이 무서운 거예요. 태어난 게. 이 선천적 재능이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무섭습니다. 얘네들은. 주변에서 이상한 대입 정보 판단으로 헛짓거리만 안 시키면 얘는 돼요. 어느 고등학교에 가든 됩니다. 돼요. 뭐 근데 얘네들은 뭐 관심이 없고 선생님 됐고요. 예. 자, 얘는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지능이 없다는 거는 참고로 멍청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막 되게 영재급의 재능이 뛰어난 애들은 소수잖아요. 그 다음에 경계성 지능도 안 되는 좀 지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죠. 사실 근데 걔네들도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지능을 갖고 있다.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뭐 센스가 있냐 없냐 뭐 IQ가 여기 사실 평범한 레인지에 있으니까 경계성 지능도 어쨌든 평범한 레인지에서 약간 제일 처지는 건데 어쨌든 평범한 레인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평범하다는 겁니다. 뭐 네, 영재가 아니라는 게 너 영재 아니네? 그럼 너 멍청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 씨 생긴 게 차은우 아니네? 그럼 너 못생긴 게 아니잖아요. 차은우가 비정상인 거잖아요. 차은우가 비정상이에요. 차은우가 아닌 사람들한테 비정상이라고 하냐 이거야. 어쨌든 평범한 머리에 환경적인 게 갖춰져 있다. 뭐 집안도 공부하는 분위기, 부모님도 어렸을 때부터 책도 많이 읽어주고 항상 책 읽는 분위기, 뭐 부모님 항상 토론도 하고, 이 책 읽는 습관이 항상 형성이 돼 있고 건전한 대화도 가능하고 토론도 가능하고 그리고 경제력도 받쳐준다. 경제력도 받쳐줘. 충분히 사교육비나 이런 것들 뭐 원하는 거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이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 정도면. 자, 얘도 의대 서성한 이상 경쟁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수입니다. 한 명만 뽑는 게 아니라 예체능의 영역이 아니냐니까요. 이거는 그 역대급 재능충들이 예체능에는 이제 보이잖아요. 특히 이제 음악 요 부분은 이제 재능충들이 이 재능이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을 사실은 이게 어렵지. 사실은 재능. 그리고 체육도 그렇죠. 체육 재능 하면 뭐 우리나라 뭐 누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뭐 금메달 딴 선수들은 사실은 물론 엄청난 노력을 했겠지만 재능이 또 엄청난데 노력도 해서 금메달 따는 겁니다. 사실상 재능은 없는데 노력만 한다고 이길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 메이저리그 김병현 선수라고 있었는데 아시죠? BK 그 아리조나 다이먼드백스 있을 때 우승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게 사실 재능충이에요. 물론 노력도 엄청나게 하겠죠. 근데 수많은 메이저리그 트리플 A 선수들이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병현 선수가 뭐 공 2개 던지고 승격, 공 2개 던지고 승격, 공 6개로 메이저리그 갔다는 거 아니에요. 메이저리그 역사에 있었던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재능인 거야. 그런 거 말고 이제 공부는 그게 아니라 그 트리플 A 선수들 중에서 한두 명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팀에서 한두 명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갈까 말까 하는 건데 대입 경쟁은 의대도 가고 이제 다른 메디컬도 가고 뭐 서울대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요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건 어떨까요?
머리는 평범해. 근데 이제 경제력이 좀 힘들어. 막 집에서 얘한테 사교육비를 막 투자하기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워. 그리고 뭐 아이가 특 먹고 자사 가고 싶지만 거기 이제 준비든 아니면 가서 또 학비든 뭐 그럴 정도의 여유가 없어. 등등등등 어쨌든 경제력이 받쳐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대신 환경적으로는 또 뭐 집이 또 책도 있는 분위기고 하여튼 뭐 그런 식이야. 스마트폰도 최대한 안 사주고 집에 TV도 없고 막 이런 식이야. 부모님과 항상 또 건전한 대화도 가능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어떤 그런 환경적 되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환경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교육비 지출을 원하는 대로 못 한다고 해서 그 집이 가난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사교육비가 한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지출은 아니니까. 이 경우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 대학을 갈 것 같으세요? 이 경우에는 인서울 경쟁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실은 이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물론 뭐 책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사교육 없이 나는 뭐 좋은 대학 갔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아마 재능충일 가능성이 높아요. 똑같은 머리라면 사교육 받고 안 받고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사교육이 정말 쓸모가 없는데 이 정도의 규모의 시장이 있을 리가 없단 말이야. 이 정도의 규모의 형성될 수가 없어요. 물론 근데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기꾼들 엄청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사교육이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 경쟁 수준이 아마 될 거고 얘는 어떨까요? 머리도 평범해. 근데 환경이 뭔가 이게 좋지가 않아. 뭐 부모님이 교육에 관심이 없어. 근데 돈은 있어. 집에 돈 많아. 근데 부모님이 교육에 관심이 없어. 그냥 뭐 네가 알아서 학원 가고 뭐 맨날 이제 집에서 이제 물론 저는 그게 잘못된 그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부모님의 인생을 사시는 거니까. 이제 다 돈으로 막 해결하려고 한다. 막 핸드폰도 뭐 막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아이폰 시리즈 막 사주고 최고급으로 막 이렇게 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는 대학을 잘 못 갑니다. 얘는 특히 이 학생들은 돈만 날리거나 사기당할 확률이 높아요. 특히 이 케이스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사교육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 상황에 이 부모님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집에 좀 돈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분들 중에 흔히 말하는 그 한국에서 뭐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하신 분들 많이 만났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워낙 바쁘니까 신경을 못 쓰고 그냥 이렇게 맡겼대요. 그냥 이렇게 맡기고 했는데 이제 막 뭐 한 달에 사교육비를 막 1,500만 원씩 쓰고 했는데 막 차라리 안 쓴 거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돈만 날리고 사기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이 구심점을 잡아줄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기꾼밖에 없으니까 주변에. 그래서 얘는 이제 대학 진학이 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돈도 물론 다 부자가 되고 싶죠. 그다음에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 부자가 되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케이스가 가장 베스트긴 하나 그게 아니면 이 B 케이스 정도로 가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얘가 태어난 것도 머리가 그냥 평범하고 우리 집에 내가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서포트할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환경적으로도 뭐 이렇게 좋은 환경을 대입과 공부와 관련해서 맨날 막 텔레비 틀고 막 폭삭 속아 쏟아보고 막 K-pop 데모넌터스 보고 막 드라마 보고 막 TV 보고 막 이래.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부모님들이 좀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대입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요거는 재능에 의한 어떤 대입 경쟁이죠. 여기서 이거를 또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선택이에요. 고등학교 선택.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타고난 재능이 있는 애들은 영재라고 불리는 애들은 영재학교를 실제로 가거나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 혹은 뭐 과학고 뭐 이렇게 가겠죠. 이게 왜 과학고 표시 안 했지 내가? 뭐지? 여기 어쨌든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야 과학고? 내가 이건 이제 만든 지가 1년 반이라서 그러니까 진짜 영재 학생들이 영재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의대 노리고 전국 자사고를 가겠죠. 이 과학고는
뛰어난 영재급 아닌데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영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뺐네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영재학교 전국단위 자사고 가서 뭐 메이저 의대 가거나 의대 가거나 서영고 간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얘네들은 영재야. 얘네들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기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학생들이 얘랑 경쟁하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요즘에 영재학교 학종으로 의대 가기 힘들고 수능으로 갑니다. 갈 거면 수능으로. 근데 얘네들은 돼요. 영재 애들은 수능하면 몇 개월이면 거의 만점 가까이 올라옵니다. 그 단순히 머리 좀 좋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고 애들은 몇 개월 준비한다고 수능 안 되거든요. 영재학교 애들은 몇 개월 준비하면 수능 만점 가까이 올라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른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확실히. 자, 그다음에 보통은 환경이랑 경제력이 된다. 공부 환경도 잘 조성해 줄 수 있고 뭐 우리가 좀 돈도 있다. 그러면 보통 이런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전국 단위 자사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광역 자사고, 아니면 외고 국제고, 이렇게 특목고, 그다음에 뭐 과학고도 있는데 제가 과학고를 자꾸 왜 뺐지? 이게 만든 지가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이제 이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을 해서 뭐 전국 단위 자사고 가는 애들은 이제 물론 간다고 무조건 여기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성적을 낸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외고 국제고 학생들은 보통은 이제 가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낸다고 했을 때 뭐 서영고나 인서울 주요 대학 가는 거고, 물론 요즘에는 이제 외고 국제고를 가서 의대를 노리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거는 이제 물론 앞으로 대입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으나 당분간은 어렵다. 당분간 어렵습니다. 물론 외고 국제고에서도 메디컬 합격생들이 옛날보다는 이제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합격을 어떻게 했는지 좀 이체적으로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외고도 이제 의대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학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대충 수학 대충 공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사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그다음에 뭐 광역 단위 자사고 간 애들은 뭐 메이저 의대도 가고 의대도 가고 어쨌든 본인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평범한 학생들, 대부분 애들은 평범하잖아요. 아니면 뭐 그 경제력이 조금 받쳐주지 않다거나 이렇게. 어쨌든 이 평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평범한 일반고를 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제력이 조금 그래도 너무 처지지 않게 어느 정도 서포트는 가능하다고 하면 얘네들 이제 원하면 이제 광역 단위 자사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는 애들과 아예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른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등학교 유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긍정적인 효과 유일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요거예요. 쟤랑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한 학교에 다 있으면 다 그 학교에 다 만나야 되는 애들이에요. 영재, 집에 돈이 엄청 많은 애, 환경적으로 공부만 하는 애, 학자 집안, 등등등등. 그래서 뭐 평범한 거 가서 물론 검정색은 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가서 뭐 교과 전형이나 이런 걸 노려서 가는 애들 소수죠.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뭐 인서울 주요 대학 정도는 충분히 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평범한 이거는 요 상황에서는 유불리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요것도 사실은 유불리라는 게 있진 않습니다. 그냥 뭐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이 너무 작으니까 이게 뭐 일반고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여기 구간에서 한번 벌써 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커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종의. 근데 이제 평범한 일반고 가서 메이저 의대 가겠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버리면 얘네들이랑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아예. 그래서 제가 이게 구조적으로 이 경쟁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뭐 비교과를 기가 막히게 제가 뭐 다 사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기. 서울대, 카톨릭대 말고는 가능성이 낮다. 집에 어느 정도 돈만 있다. 공부를 안 하고 환경도 별로 이렇게 조성이 안 되고. 그럼 보통 얘네들이 또 이게 좀 경쟁력 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뭐 환경적으로 우리는 돈도 뭐 여유가 없고 뭐 평범한 학생인데 환경적으로 내가 어쨌든 공부하는 분위기 형성, 그러면 이제 보통 얘네들이 이제 일반고 가고 좀 공부를 성실히 하면 갑방고 하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얘네들 가가지고 그냥 말씀드리지만 망한다는 게 아니라 또 가서 본인이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서영고, 인서울 주요대학,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의대도 가고 할 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거죠. 최초의 요거 그 지능, 환경, 돈, 경제력 요거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이런 대입 경쟁이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게 아니라
경쟁이 가능하다. 요런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외로 요거를 비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고등학교 선택을 현명하게 하면 요런 선택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2010년대 중반부터 진짜 17년부터 내신 따로 가라. 괜히 거기 가서 그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또 내신 따로 가는 경쟁을 해서 이제 이 효과도 많이 이제 퇴색이 됐죠. 그러니까 영재학교 애들이 영재학교 가야 되는데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 가야 되는데 이놈들이 요즘에는 광역 단위 자사고도 오고 뭐 갑방고도 오고 평방고도 오고 심지어 영재인데 분명히 또 영재학교 준비를 안 했다가 그냥 평방고 오고 막 전국 단위 자사고 가야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 안 가고 또 내신 따라고 평방고 오고 막 이런 식의 경쟁이 약간 좀 이렇게 희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희석되는 경향이. 그래서 어쨌든 이 여러 가지 판단과 관계에 의해서 이게 대입이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요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 시기마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의 대입 정보 분별 능력과 판단 능력이 있다. 이거 망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학교로 보냈다가 이제 망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학교로 가서 망쳤는데 망친 결과를 또 받아들이지 않고 또 더 망치는 판단을 또 해서 더 망치는 결과를 받아든 다음에 네,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습을 해드리려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시고 또 이제 더 됐고 기분 나쁘고 나는 더 망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요 모든 것들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모님들의 정보 분별력과 판단력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 예고는 이 모든 걸 또 종합을 봤을 때 그 제가 본 공부 잘하는 학생이랑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시리즈 마지막 시리즈로 찾아뵐게요.